우리 오늘은 프린트 8페이지 같이 볼게요. 자, 오늘은 빛의 간섭이랑 이제 물결파의 간섭,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의 활용, 이용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일단 저번에 배웠던 걸 잠깐 같이 생각해 봅시다. 저번에 배웠던 게 우리가 파동의 간섭이었죠. 자, 그래서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달라진다고 했어요? 진폭이 달라진다고 했었어요. 자, 파동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진폭이 달라진다고 했었죠. 진폭이 달라진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파동 중에서 우리가 음파, 그러니까 소리,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물결파에 대해서 배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거는 소리였었어요. 그 소리의 간섭 같은 경우는 진폭이 달라지니까 소리에서 진폭은 뭐랑 관련이 있다고 했었죠? 소리에서 진폭은 이제 소리의 세기랑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소리의 간섭이 생기면 이제 소리의 세기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자, 왜냐면 이 세기가 진폭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큰 소리가 나고 상쇄 간섭이 일어나면 작은 소리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빛의 간섭에 대해서 볼게요. 자, 빛에서도 간섭이 일어나면 뭐가 바뀌냐면 진폭이 바뀌어요. 자, 진폭이 바뀌는데 우리 이 빛에서 진폭은 뭐랑 관련이 있냐면 빛의 밝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진폭이 더 커지죠. 자, 그러면 밝기가 더 밝아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쇄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폭이 작아지죠. 그러면 밝기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정리해 볼게요. 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밝기가 더 밝아지게 되고요.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면 밝기가 더 어두워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로 어떤 것들이 있냐? 이거의 예로 이제 우리가 기름막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기름이 그냥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름이 약간 무지갯빛으로 보일 때가 있죠. 자, 그게 빛의 간섭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공기가 있고, 비누막이 있고, 물일 수도 있고, 공기일 수도 있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자, 빛이 이렇게 오다가 여기서 반사하게 되는 거죠. 자, 반사한 면과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약간 굴절된 다음에 다시 여기서 또 굴절돼서 나오는 면이 있겠죠. 굴절해서 여기서 반사해서 다시 또 나아가서 비누막에서 공기 쪽으로 나가는 빛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빛을 사람이 보게 되는데, 자, 이때 이 빛과 이 빛이, 그러니까 요 1번 빛과 2번 빛의 위상이 같게 되면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서 진폭이 커져서 밝아 보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냥 공기에서 이렇게 비누막 전개에서 반사한 빛과, 자, 굴절한 다음에 여기에서 또 반사한 빛에 이제 이 두 개의 위상이 반대 위상이 되게 되면 이제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이제 어둡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련이 있고요. 나중에 조금 더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여기에 거리도 구하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어떤 거리일 때 이제 여기 물론 진폭이
파장이 얼마인지, 뭐 진동수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요 거리를 알려주고, 언제 보강간섭이 일어나고, 언제 상쇄간섭이 일어나는지 나중에 배우게 돼요. 자, 그다음에 이중슬릿도 있어요. 자, 이중슬릿도 자 이렇게 광원이 있으면 여기에 조그마한 단일 슬릿이 나요. 단일 슬릿은 뭐냐면 이렇게 약간 구멍처럼 하나 뚫어놓거든요. 그게 하나만 뚫려 있는 걸 단일 슬릿이라고 하고요. 이중 슬릿은 이제 두 개가 뚫려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자, 단일 슬릿을 통과시킨 다음에 이중 슬릿을 통과시키게 되면 여기서 회절이 일어나요. 자, 회절이 일어나서 자, 여기서 이 두 개의 빛의 파동에 의해서 이제 서로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스크린에 비쳤을 때 이런 식으로 간섭 무늬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때 이제 이렇게 진폭이 커진 곳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진폭이 작아진 곳은 이렇게 진폭이 작은 곳은 상쇄 간섭이 일어난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상쇄 간섭이 일어나게 되고요.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보강 간섭이 일어난 곳에서 조금 더 밝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간섭 무늬가 보이게 됩니다. 자, 요것도 나중에 뭐 이런 거리를 이제 주어지고 해가지고 구하는 것까지 나중에 배우게 될 거예요. 자, 물결파 간섭에 대해서 볼게요. 자, 물결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장치를 놓냐. 이제 물결파 투영 장치라는 게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있는 건데, 자, 이렇게 통에다가 여기에 물을 담아 놓는 거예요. 자, 물을 담아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두 군데에서 이제 물결파를 발생시키는 전파원 발생기가 있어요. 자, 전파원 발생기란 건 뭐냐면 우리가 물에다가 큰 자를 놓고서 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렇게 물결파를 볼 때 그냥 큰 자를 놓고 치게 되면 물결파가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전파원이라는 건 뭐냐면 자, 큰 자를 놓는다 생각하지 않고 그냥 손가락으로 계속 찍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파원이 있다면 이런 식으로 물결파가 생기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기게끔 파원을 발생시키는 거를 우리가 전파원 발생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다가는 전파원 발생기가 두 개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물론 진동하는 판이 있어서 이제 전파원이 일정하게 발생할 거예요. 잠깐 두 개의 이제 진동수를 똑같이 해놓고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광원이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스크린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림자가 보이게끔 하는 거고 자, 우리가 이 그림자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투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런 무늬를 볼 수 있는데 자, 일단 오른쪽에 자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 이걸 볼게요. 자, 이게 두 개의 전파원을 표시한 거예요. S1, S2가 두 개의 전파원을 표시한 거고 자, 지금 보면 점선으로 된 게 골이라고 나와 있죠. 자, 우리 그러면 골을 일단 지금 보기 좀 어려우니까 색깔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때 골이 생기고 그 다음에 둘이 지금 진동수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똑같겠죠. 자, 골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노란색으로 할까요? 마루는 이제 실선으로 나타냈어요. 그래서 마루가 생길 거고요. 자, 이렇게 또 마루가 생기고
자, 그 다음에 또 S1에 의해서 또 골이 생길 거고, 그러니까 점점 퍼져나가는 거니까. 자, 이렇게 S1에 대해서 골이 생기고, S2에 대해서 골이 생기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마루도 있을 거고요. 더 퍼져나가면. 자, 그 다음에 S2에 의한 마루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또 골이 있을 거고. 그림이 되게 복잡하죠. 근데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서 좀 헷갈리지 않고 좀 보는 방법을 좀 보는 걸 좀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마루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죠. 저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또 골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마루가 있고요. 조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마저 그릴게요. 약간 그림을 이 S1에 의한 거랑 S2에 의한 걸 좀 색깔을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좀 더 좋았을 뻔했네요. 자,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마루와 마루와 만나는 지점이 있고 골과 골이 만나는 지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또 마루와 골이 만나는 지점도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일단 하나씩 보게 되면 자, P점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지금 뭐랑 뭐랑 만나는 거죠? 자, 그렇죠. 마루랑 마루가 만나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는 뭐가 일어나냐? 우리 마루골이 뭔지 기억해야 돼요. 자, 우리 행파에서 이제 이렇게 위에 부분을 뭐라고 했냐면 마루라고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을 우리가 골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자, 그 다음에 우리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요 거리를 파장이라고 했던 거, 아니면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파장으로 했던 거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이때 보면 P 같은 경우는 이제 마루랑 마루가 만난 곳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보강 간섭이 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밝기가 계속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얘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또 골이 이제 그쪽으로 가겠죠. 왜냐면 점점 얘가 진행을 하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자꾸 높이가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마루와 마루가 만나지만 좀 있으면 골과 골이 만날 거예요.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높이가 자꾸 변해요. 자, 그러면서 빛의 밝기가 자꾸 변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P점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Q점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순간에는 골과 골이 만나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서 얘도 지금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겠죠. 정확히는 요 선이랑 요 선이 더 진행해서 여기까지 이동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지금 요 선이 시간이 지나면 여기 위치에 가 있을 거고, 그다음 요 선이 또 여기 위치에 가 있으면서 이제 마루와 마루가 만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니까 뭐 지점이라고 쓸게요. 자, 이 곳에서는 이제 마루마루가 만날 때도 있고 골과 골이 만날 때도 있으면서 이제 무늬의 밝기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이제 광원을 비췄기 때문에 이제 서로
그림자가 생기면서 밝고 어둡고가 자꾸 변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무늬의 밝기가 변한다. 요거를 헷갈리면 안 돼요. 자, 무늬의 밝기가 밝은 건 아니고 밝았다 어두웠다 밝았다 어두웠다 계속 반복하는 지점이 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R 지점 같은 경우는 이제 보면 지금은 S1에 의한 마루가 만났고요. S2에 의한 골이 만난 지점이에요. 자, 그런데 얘도 좀 이따 시간이 지나게 되면 색깔을 한번 다르게 그려볼까요? 자, 시간이 지나게 되면 S1에 의한 이제 골이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S2에 의한 마루가 또 이쪽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조금 있다가는, 그러니까 지금은 마루와 골이 만났지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골과 마루가 만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R 지점에서는 항상 상세 간섭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은 이제 수면의 높이가 이제 거의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거의 진동하지 않아요. 거의 진동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광원을 비췄을 때 밑에 투영되는 이 무늬의 밝기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아까 앞에 거랑 조금 더 어렵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소리 같은 경우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폭이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소리 세기가 커지고 상세 간섭이 일어나면 이제 진폭이 줄어드니까 그 다음에 소리가 작아졌고 그 다음 빛 같은 경우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요. 그러면 진폭이 커지고 빛의 밝기랑 관련이 있으니까 밝아지고 상세 간섭은 어두워지고가 있었다면 이제 물결파 같은 경우는 이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곳이 더 높아지거나 아니면 더 낮아지거나 하게 되면서 우리가 그냥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높이인데 진폭인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이제 광원을 이용해서 투영시키는 방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더 높아지고 더 낮아지고 계속 진동을 많이 하면서 무늬의 밝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곳은 마루나 골 또는 골이나 마루가 만나면서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아요. 높이가 거의 변하지 않으니까 광원을 비췄을 때 밑에 스크린에 밝기가 거의 변하지 않게 되는 거죠.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이때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이걸 좀 자세히 보게 되면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 지금 보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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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되죠. 자, 그래서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하나의 선으로 보이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옆에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을 보면 여기랑 여기랑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또 선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 옆에도 이제 보면 이런 식으로 선이 보이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딱 보이게 되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자, 그 다음에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도 보게 되면 자, 여기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도 이렇게 선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서도 선이 보이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나중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 선이 명확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어두운 선들이 딱 보이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선들이 확실하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선들을 뭐라고 하냐면 마디선이라고 하게 돼요. 딱 어둡게 딱 보이거든요. 지금 그림에서 보면 딱 어두워 보이는 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이쪽이 상대편 뭐 딴 데보다 확실하게 어두워지잖아요. 자, 이 선 있는 지점이 이제 상세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이때 이렇게 선처럼 보이는 걸 뭐라고 하냐면 마디선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결파의 간섭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열심히 봐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 나오는 문제는 앞에 거랑 똑같아요. 자, S1과 S2에서 이제 진동시키는 게 이제 진동수가 똑같게 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파장도 똑같겠죠. 자, 우리가 그래서 파장이 똑같으니까 지금 요 간격을 계속 똑같이 같게 그렸잖아요. 그래서 파장을 항상 똑같이만 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 장치에서 진동판이 지금 하나에 연결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동수가 항상 똑같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섭의 활용에 대해서 볼 건데, 자, 일단 교과서에서는 이제 그냥 간섭의 활용이라고 해서 되게 그냥 뭉뚱그려서 나와 있긴 해요. 자,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168에서 169페이지예요. 자, 여기에 이제 뭉뚱그려 나오긴 하는데, 자, 우리 일단 이거를 한번 상세 간섭과 보강 간섭을 이제 어떤 간섭을 이용했냐에 따라서 한번 나눠봤어요. 한번 나눠서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고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읽어보면 뭔 내용인지 알 거예요. 첫 번째는 자, 헤드폰에 달린 마이크로 외부 소음이 입력되면 소음과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는 소리를 발생시켜서 마이크로 입력된 소음과 헤드폰에서 이제 상세 간섭을 일으킬 수 있도록 발생시킨 소리가 서로 상쇄시켜서 소음을 줄여준대요. 자, 우리 이거 소리에 간섭할 때 간단하게 설명했었죠. 자, 이게 뭐였죠? 그렇죠. 소리를 제거해주는 뭐 이어폰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리 제거 원리라고 할까요? 자, 그래서 이 원리는 이제 여기에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 이제 자동차나 항공기 엔진 소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발전해서 다양한 분야에 이용되고 있어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우리 요거랑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랑 관련이 있는 거냐? 얘는 이제 렌즈랑 관련이 있어요. 렌즈를 어떻게 코팅하냐랑 관련이 있는 건데 자, 안경 렌즈, 카메라 렌즈, 망원경 렌즈 등 이제 각종 렌즈에 이제 표면에 적당한 두께 얇은 막을 코팅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얇은 막에서 간섭이 일어나겠죠. 자, 그래서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아랫면에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우리 아까 했던 것처럼 요 윗면에서 반사된 빛과 그 다음에 이 아랫면에서 반사된 요 빛 두 개가 상쇄 간섭을 일으켜서 이제 선명한 시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위에 것도 상쇄 간섭이랑 관련된 거고 자, 그 다음 밑에 것도 이제 상쇄 간섭이랑 관련된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소리의 간섭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 밑에 거는 빛의 간섭이랑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 자, 밑에 보면 저 위에 있는 그림이 요거랑 관련이 있고요. 두 번째 거랑 관련이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DVD나 이런 곳에 저장된 이제 정보를 읽는 거랑 좀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쓰면 좋을까요? 뭐 CD? CD, DVD? CD랑 뭐 DVD의 정보 읽기라고 쓸게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좀 매끈해 보이고 이러는데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면이 이렇게 약간 각이 져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 이때 이제 빛을 보면 이제 여기서 일어난 빛과
반사된 빛과 여기서 반사된 빛이 서로 상쇄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쇄 간섭을 일으키면서 이제 이 기록된 정보를 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이제 빛의 간섭 중에서 상쇄 간섭이랑 관련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보강 간섭의 이용인데요. 자, 일단 가장 많이 이용되는 거는 지폐 위조 방지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지폐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돈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10,000원이나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약간 이렇게 왔다 갔다 보게 되면 여기서 약간 무지갯빛으로 색깔들이 좀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약간 노란색으로도 보였다가 뭐 초록색으로도 보였다가 이렇게 하죠. 자,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크 속에 포함된 이제 미세한 입자들이 오타가 있네요. 입자들의 모양이 비대칭인 거예요. 자, 그래서 입자의 윗면과 아랫면에 반사된 빛이 보강 간섭을 하게 돼서 이제 그 들어왔던 빛의 색깔이 더 잘 보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더 밝게 보이니까.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위조를 방지하냐. 자, 그렇기 때문에 얘를 그냥 엄청 좋은 프린트에 임세를 해도, 복사를 해도 요 자체는 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비대칭이기 때문에 반사되는 거에 따라서 간섭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지폐 위조 방지는 이제 빛의 간섭 중에서 보강 간섭이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할 때 색깔이 약간 다르게 보이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그림이 있네. 그림을 좀 자세히 한번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뭐랑 또 관련이 있냐. 자, 우리가 이거는 많이 안 해봤을 텐데 이제 초음파 발생기랑 관련이 있어요. 자, 초음파 충격이랑 관련이 있는데 자, 초음파 발생기에서 발생한 초음파가 이제 뭐 몸에 안 좋은 곳이 있어서 결석이 있다고 하면 그 결석이 있는 위치에서 보강 간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석을 깨트리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른 곳을 통과할 때는 이제 파동의 세기가 약해서 최소화로 이제 손상을 주고 필요한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파동의 세기를 강하게 해서 깨트리는 걸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어떤 게 있냐. 자, 악기에서도 관련된 게 있는데 악기에서도 이제 줄 같은 곳, 그러니까 뭐 현악기에서 줄이죠. 그 다음에 아니면 관악기에서 이제 그 안에서 공기가 진동하는 거 있죠. 자, 이 안에서도 이제 간섭이 일어나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선명하고 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이것도 보강 간섭이랑 조금 더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기 부분은 이제 교과서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교과서를 한 번 더 꼼꼼하게 읽고 이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